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이죠. 제가 조금 게을러져 가지고요.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아유, 많이 또 기다리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4년 운세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어 보려고 합니다. 또 속도를 달려서 한번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직장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번에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계약이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운세를 보고 올해 하반기죠. 하반기와 내년 2024년에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또 보겠습니다. 자, 기운년 경호월 갑술일에 또 병인시에 태어나신 분이죠.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대운을 보니까 지금 55세거든요. 69년생이면 55세죠. 근데 대운을 보니까 병자대운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병화대운에 또 병화대운은 목의 식신이 되죠. 식신. 식신이라는 것은 여자에게는 일도 되지만 자식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어떤 기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여러 가지겠죠. 또 내가 가게를 차린다거나, 그 환경에 맞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신운에 와 있지만, 제가 항상 그랬죠. 이게 5년 대운인데요. 5년 대운인데, 우리가 5년에서 항상 말에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55세 중간 하반기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55세 하반기이기 때문에 식신대운 말로 흘러가는 운으로 흐릅니다. 이럴 때는 제가 식신이란 걸, 일을 또 그만둘 수도 있다거나, 또 자식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또 기존에 했던 거,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일이 그만두고 다른 또 새로운 일에 또 다시 또 시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아마 55세 올해 하반기에 직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잖아요. 근데 식신은 일이라 했지 관은 아니잖아요. 직장이 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관이 나오지는 않지만 관은 여기 사주 원국에 보면 관은 있죠. 정관. 유금이 정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묘년이 되고 개묘년 묘 하반기면 겁재대운이죠. 겁재세운이죠. 겁재세운에 우리가 묘파, 묘충으로 겁재가 깨지네요. 그러면 겁재가 깨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친구가 또 떨어져 나간다거나 내 직장 동료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아니면 내 형제지간하게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거나 이런 것도 되겠죠. 근데 이제 나에게는 겁재가 깨진다는 것은 나에게는 조금 좋은 또 징조가 되죠. 좋은 징조.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 속에서 겁재가 깨진다는 그걸 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또 다시 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기문으로 또 다시 한번 봤어요. 기문. 우리가 기문 있죠. 기문 영리학으로 다시 보니까 10월, 11월 달에는, 관인상생으로. 그러니까 관이 또 인수를 생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국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다시 재계약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또 더 좋은 곳으로 또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달에 다시
업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얻어질 수도 있고 혹시나 또 55세여도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사주지만 그래도 이 사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55세 혼자 계시는 분들도 혹시 남자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또 승진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승진. 왜냐면 관인 상승으로 들어오는 월이 되기 때문에 11월, 10월 그렇기 때문에 승진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뭐 혼자 사시는 분은 결혼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또 결혼 아니면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갑술월에 관은 공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공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흐름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요. 공망하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공망에 대한 생각을 잠깐 저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뭐 형제 중에, 이제 물론 그 형제 중에 사주가 또 중요하죠. 예, 형제든 친구든 그런 사람들 중에 혹시나 또 이제 이렇게 겁재기가 꺼진다는 거는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헤어질 수도. 그럼 만약에 형제라면 형제한테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또 돌아가시는 형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내 친구가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또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헤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셔서는 안 되고요. 자기 환경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운세를 한번 봐볼게요. 2024년 운세가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갑진, 세운이죠. 이게 2024년. 갑은 비견이 되고 진은 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비견과 편제에 관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편제는 재물도 되겠죠. 재물이지만 비견은 또 친구 겁제, 뭐 거래처, 뭐 이렇게 또 형제, 또 지인 이렇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또 재물과 관련된 일이 생기겠죠. 또 남자분이라면 재물이 편제가 여자도 되겠죠. 여자. 또 남녀 모두는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일어나지 않겠나 상황극들이 그때 갑진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는데요. 진이란 건 편제잖아. 이 편제라는 것은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재물이 들어온다거나 또 아버지가 도움이 되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일단 이 재물이 깨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충을 한다지만 이것도 편제죠. 충을 한다지만 이 충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지? 이루어지려면은 미가 있다든지 미가 작동을 해야 된다든지 여기 안에 원국에가요 미가 작동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운은 이제 어차피 진운이기 때문에 이 사주 속에가 또 뭐가 있지? 시든지 월이든지 미가 작동이 있어야 돼요. 있었을 때 이 편제가 깨지거든요. 재물이 깨지는 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없죠. 미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어떤 재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재물이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욕심을 또 내게 되죠. 이제 이 사주를 듣고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어디다 투자를 하려고 대출을 받아서 한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재물이 들어온다 해서. 근데 또 에너지적으로 이걸 안 보더라도 나도 모르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걸 투자해서 이걸 좀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뭐 대출 받아서 주식을 한다거나 대출 받아서 뭐 아파트를 산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어떤 그 부동산을 산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 사회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 부동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서 내년에 사면 안 되겠죠. 아무리 내 사주가 좋아도 사회적인 전체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요. 내 사주 좋아봤자 좀 문제가 같이 이렇게 얽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어떤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그 재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그 재물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 유익하게 쓸 것인가, 그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턱대고 이 사주를 안 보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아 이때는 그러면 또 욕심을 내려놔야 되구나 하고 좀 인지를 해야 되겠죠. 인지를 하다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내년 기문으로 갑진년에 다른 사람이 삼미구가 되었다는 거는 형살이거든요. 형살이라는 건 어떤 벌, 죄,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어떤 그 사기를 친다거나 뭐 이런 현상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투자할 때요. 투자. 이게 돈과 관련된 일을 할 때. 그래서 내년은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 형유가 329가 된다는 건 형유한테 어떤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난다기 때문에 형유가 또 나쁜 마음 먹고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형유라는 거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 친구, 여기 비견이죠. 친구, 거래처, 뭐 어떤 지인, 뭐 이렇게 형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문제가 조금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관인상생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들어온 거는 하반기에도 어떠한 직장에 뭐 애로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뭐 있어봐야 뭐 승진, 뭐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거나 더 좋은 직장에 간다거나 뭐 그런 것들, 내 명예가 또 살아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요. 근데 상반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상반기는 참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돈을 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자하지 마시고 내년에 운세에 그냥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형식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또 이제 자기에 맞게 들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사주가 또 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일간이 또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일간이 십천간이 있는데 일간이 개수까지 있는데 나는 또 개수일간은 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 맞는 갑일간의 시에 맞는 사람이 이 현상국이 일어난다. 근데 연월시가 더 정확하니 이렇게 되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어떤 내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은 사주의 운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메일로 보내든지 아니 카톡으로 보내든지 하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냥 물어봐 주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자, 감사합니다.